코로나19로 가뜩이나 뒤숭숭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인종차별 사건으로 극도의 혼돈에 빠졌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숨지면서 촉발된 시위가 공격과 약탈, 폭동 양상으로 미 전역에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던 뉴욕이 종일 과격 시위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차가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불에 탑니다. 과격 시위자를 붙잡기 위해 경찰이 추격합니다. 지난달 25일 경찰관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미니애폴리스에서도 과격 시위는 마찬가지입니다. George Floyd for my community, for my people. I love my community. I want to make a change. I want to make a change for my people.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대가 대통령 경호국 차량 3대를 파손했습니다. 또 차 위에 올라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고 국제무역센터 건물 등을 공격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명품 매장 등 일부 주의 가게에서는 기물이 파손되고 물품이 도난당하는 등의 약탈도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계속된 시위는 미 전역 수십 개 도시에서 폭동 수준으로 얼룩지면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숨졌고 1,0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여 개의 도시에 통행 금지가 내려졌고 여러 곳에 지역 방위군 투입이 승인됐습니다. We're here to maintain order, we're here to restore order, and we're here to ensure that the democracy that we all enjoy continues. 시위는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런던 미 대사관 앞에는 수천 명이 모여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시위와 관련해서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지난해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미 하원 의장이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묘사했다며 이제 아름다운 광경은 홍콩에서 미국 여러 개 주로 확산하고 있다고 칼럼을 통해서 조롱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미국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를 뜻하는 무릎 꿇기를 하면서 시위에 동참하는 경찰들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퀸즈의 시위 현장. 경찰관 3명이 시위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총에 맞아 숨진 흑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동안 경찰들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These have been very chaotic nights, and that's why I took a knee. All right, if I could take a knee with the community to garner and broker peace, then I'll get on my knee every day. 무릎 꿇기는 미식 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한쪽 무릎을 꿇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경찰들은 무릎 꿇기를 통해 플로이드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평화적 시위는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무릎 꿇기에는 워싱턴과 미주리, 미시간 등의 경찰들도 동참했습니다. 뉴저지에선 경찰서장이 직접 시위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Cops in the United States, and when you see that, you can't justify that. And when I look at that, all the good that we do in a community, police officers across the nation can be destroyed in one act like that.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2015년 이후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례가 흑인이 백인보다 3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경찰은 대부분 죄가 없다며 풀려났습니다. We need to gather together and just unite. Because if we continue to do nothing, it'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So that's why I'm here. 경찰들의 무릎 꿇기 동참은 이런 현실에 대한 반성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머셰이 뉴욕 경찰청장은 무릎 꿇은 경찰이야말로 뉴욕 경찰의 정신을 구현한 진정한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렇게 변화는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주요 7개국 G7을 확대 개편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유럽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중국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G7 체제 개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G7 정상회의체를 재편하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에 유럽연합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G7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G7에 러시아가 다시 합류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And the Russia participation in the G at that time 8, as you know, has been suspended until Russia changes course and the environment allows for the G8 again have a meaningful discussion.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주요 8개국 G8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렐 EU 고위 대표는 나아가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의 권한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And guest invitations reflect the host priorities. But changing membership or changing the format on a permanent basis is not a prerogative of the G7 chair. G7 체제를 바꾸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 유럽연합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초반부터 벽에 부딪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마저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참여 없이는 전 지구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구상들을 이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중국까지 포함한 G20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7의 확대 개편에는 동의하면서도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에는 난색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G7의 영구적 확대가 아닌 일회성 확대를 시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아야 했던 지난 4월 대전 동물원에서 한국 늑대 6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사육사들의 지극정성으로 튼튼히 자라고 있는데 한 달 뒤면 원래 태어난 늑대 사파리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검은 빛깔 갈색 털에 뾰족한 귀, 귀여운 얼굴. 얼핏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이래봬도 새끼 한국 늑대입니다. 귀여워요? 네. 뭐 닮았어요? 강아지랑 여우. 암컷 4마리, 수컷 2마리로 지난 4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늑대 새끼들은 모두 태어난 지 4주 만에 어미와 분리돼 키워졌습니다. 앞서 5년간은 어미가 새끼를 키우도록 내버려뒀는데 세력 다툼이 심해 성체로 자라기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자신의 번식을 위해서 남의 새끼를 이렇게 물어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발견되어서 저희 한국 늑대는 일제강점기 군 외투용으로 대량 학살당한 뒤 6.25 전쟁을 거치며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태어난 것들은 지난 2008년 러시아에서 찾아내 들여온 한국 늑대의 3세입니다. 이 동물원 한국 늑대는 이제 22마리가 됐는데 코로나19로 관람객 접근을 차단한 게 개체수 증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완전 폐쇄를 하면서 얘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조금 많이 감해져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았나. 멸종위기종 1급으로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새끼 한국 늑대 6마리는 한 달만 관람객을 만나고 고향인 늑대 사파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찰 과잉 진압에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물결이 미국 전역에서 일면서 과격했던 시위대는 다소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경찰을 향한 흉기 공격도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충돌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밤사이 시위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시위 발생 열흘째 폭력성은 좀 진정된 모습입니다. 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시내를 행진하며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했고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위대와 마주한 경찰도 침묵을 지키며 군중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는 시위대가 의회 의사당까지 행진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뉴욕과 LA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열렸지만 지난 며칠보다는 더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다만 LA에서는 통금 시간을 넘긴 밤 10시까지 남아있던 시위대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지금까지 전국에서 10,000명 넘게 체포됐다고 전했는데요. 대부분 통금 시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네, 시위가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된 것 같기는 한데 경찰을 향한 흉기 공격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들을 흉기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통금 시간이 훨씬 지난 밤 11시 45분쯤이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약탈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걸어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한 명의 목을 공격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손에 총상을 입었는데 범인이 경찰의 총기를 빼앗아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인도 총상을 입어서 현재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모세이 뉴욕 경찰국장은 이유 없는 비겁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충돌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경찰이 시위대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 행사도 시작됐죠? 네, 첫 번째 추모식은 플로이드가 숨진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렸습니다. 네. 유족과 시민들, 지역 정치 지도자와 인권 운동가들이 참석했고요.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또 침묵의 순간으로 명명된 애도 물결도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플로이드의 목이 짓눌렸던 8분 46초간 일상을 멈추고 침묵으로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를 시작으로 공식 추모식은 2차례 더 예정돼 있습니다. 이틀 뒤인 현지 시각 6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린턴에서 오는 8일에는 플로이드의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립니다. 이어 다음 주 화요일인 9일에는 비공개 장례식이 열리고 휴스턴 메모리얼 가든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추모 행사는 시민단체와 유족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짧은 트윗을 연달아 올리면서 질서 유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추모 행사와 장례식 기간이 어떤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 전환의 계기가 될까요? 네, 우선 추모 행사와 장례식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후반 정도가 되면 시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시위가 더 격화하지는 않더라도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관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위는 플로이드 사건이 발단이 됐지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민심이 폭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고질적인 빈부격차, 그리고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표심 잡기, 또 편가르기 이런 행보까지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4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는데 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재판 절차도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명 모두 기소됐고 또 데릭 쇼빈의 경우 더 무거운 살인 혐의가 적용되긴 했지만요. 실제로 유죄 판결까지는 2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플로이드의 부검 관련 보고서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됐죠. 네, 플로이드 부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미네소타주 헤러핀 카운티 의학 검시관은 플로이드가 지난 4월 초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내용의 부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뒤 바이러스가 몇 주 동안 몸속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사망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시관의 판단입니다. 또 플로이드의 혈액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앞서 플로이드 사인은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기능 정지로 규정됐는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